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야 FCBJ 반도체 기판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25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가 30만원이 드디어 죄송합니다. 드디어라 하면 좀 그렇네요. 30만원이 이제 깨졌습니다. 물론 시장 영향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깨질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2월달 3월달 정말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코로나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질병에서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의 일을 업으로 삼았다가 은퇴하신 분이든 현직에 있는 분이든 다 똑같습니다. 바이러스로 해서 이 시장이 하락한 건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확실해진 건 또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결국 걸릴 사람이 다 걸리고 끝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백신이 치료제니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1급이 아니라 2급으로 이제 낮췄죠, 등급을.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가 발생되게 되면서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대거 수혜가 됐습니다. 대거 수혜가.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2019년 7월달부터 주가 상승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갔을까요?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주가면은 더 이상 빠질 이유도 없다라고 좀 봐져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의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는 저는 오버슈팅 됐다라고 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냥 뭐 그 전부터 15만원부터 그냥 볼게요. 15만원부터 40만 5천원이거든요. 그러면 3배 정도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3배 정도 주가가 갈 때 실적이 최소한 2배 이상 성장했나 볼게요. 2배 이상. 결국 기대감에서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기대감에서 숫자, 매출과 연결이 돼야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단순히 기대감으로 가게 되면 오버슈팅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자, 네이버의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9,400억, 그리고 1조 1,000억, 1조 2천억, 1조 3천억, 1조 5천억. 실적만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렇게 가야 정상인 겁니다. 요렇게 가서 이제 30만원을 돌파를 하니 많이 이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란 겁니다. 제 판단에는. 근데 가지고 있는 능력치 대비해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오버슈팅 됐다라는 거죠. 봐보세요.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성장입니까? 이래봐야 10%? 10% 성장했어요. 근데 주가는 요 부분만 보더라도 물론 단기 순익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또 이게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이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입니다. 진짜 주가가 3배 갈 정도 좋아졌다고 보긴 힘들어요. 진짜 냉정하게.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이버 실적을 좀 볼게요. 이게 2020년 연간 영업이익을 현재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쇼핑팀 커머스 부분, 당연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커머스 부분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 37%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스토어, 커머스 부분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핀테크라든지 핀테크란다. 그 간편 결제라든지 뭐 디지털 금융 같은 핀테크 부분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네이버 페이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연간 매출은 6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증가했네요. 연간 매출 6,700억입니다. 연간 매출이 얼마입니까? 연간 매출이 5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6천억이요. 그러면 전체 기준을 봤을 때 한 12%? 그러니까 이것만 본 거예요. 이것만. 시장에서는 요것만 주목을 한 겁니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요거 두 개 합치면 1조죠. 그러면 20%? 요거에 주목을 한 겁니다. 시장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좁게 본 거죠. 좁게.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 온라인 쇼핑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핀테크 같이 성장하고 있잖아. 거기에 대한 수혜가 네이버잖아. 카카오잖아. 그렇게 해서 주가가 3배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비대면이라는 생각이 딱 벗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평가네. 주가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되는 거죠.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손쉽게 얘기하는 퍼 기준을 볼게요. 요 중간에 이건 일회성이니까 제외를 할게요. 52%, 47% 퍼 기준은 52배, 47배, 올해도 32배. 그냥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높아 보이는 거. 그리고 주가가 오르기 전에 한 30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퍼 기준으로 다 내려왔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나 항상 주가는 생각보다 더 가고 항상 주가는 생각보다 더 빠지죠.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바닥은 25만원 전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뭐 지금까지 빠진 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요 부분이 만약에 뭐 이 부분에서 샀거나 뭐 이 부분에서 샀거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버티는 게 맞아요. 지금부터는 여기서 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부터는 버텨야죠. 신저가 나오는데 왜요? 팔아야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쨌든 네이버의 실적이 꺾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완만하게 10%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하락도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버티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 생각이에요.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아무튼 네이버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시장이 왼수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왼수예요. 왜? 자, 오늘 캔들을 볼게요. 장중에 그래도 마이너스 1.7%에서 고가 0%면은 2% 이상이거든요. 자, 오늘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출발 안 했다라면은 제가 볼 땐 전일 종가 수준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17만원대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오늘은 시장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자, 오늘 코스닥 쪽에 하락 종목 수가 1264 종목이에요. 하락한 종목이 많죠. 그러면 매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매도를 많이 한다는 건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용가리 뭐 조금 전에 봤었던 첫 번째 방송에서 봤었던 휴린 로봇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면은,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면은 오늘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시장 탓이라고 해도 됩니다. 시장 탓이라고. 단지 시장이 돌아섰을 때 내 종목이 같이 안 가지게 되면은 그때는 좀 난감하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종목들이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같이 안 올라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걸요. 근데 오늘 히든 종목은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은 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다고 생각해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항상 하락과 상승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크로스. 자, 데드 크로스 났죠? 데드 크로스. 그러면서 21선장 쭉 하락하다가 21선 저항. 그러면서 15만 5천원 부근에서 지지력. 요거는 15만원까지 빠진 건 그냥 트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5천 정도는. 보세요. N자형 하락이잖아요. 그러면은 N자형 하락 때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배웠죠? 매도하나 배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걸 만드는 겁니다. 트랩을.
트랩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나쁜 새끼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그러나 크로스 이전 거래량과 크로스 이의 거래량을 봤을 때 웃기게도 크로스 이의 거래량이 더 작아요. 그러니 못 버티죠. 버틸 수가 없지. 요거는 박스권 나와도 정말 다행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만 5천원에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상승의 출발점 뭐랬죠? 골든 크로스가 난 겁니다. 거래량 실어주죠. 이런 종목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많이 실린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갭까지 수반이 됐죠. 그러면은 이 골든 크로스의 신뢰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참 아쉬운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1차 분기점 한번 잡아볼게요. 1차 분기점은 한 20만원 정도. 자, 작년 초반에 22만원까지 주가 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만원 돌파가 안 돼요. 여기 20만원도 못 미쳤죠. 20만원 거의 부근까지 왔죠. 그리고 아래쪽은 15만원, 16만원 정도 봐야 되는데 더 낮게 보면 15만 5천원. 그러니까 러프하게 16만원까지 보는 게 맞아요. 16만원까지.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단은 19만 5천원에서 20만원 사이, 하단은 15만 5천원에서 16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차 분기점은 최대 20만원, 1차 분기점은 최대 20만원, 하단은 최저 15만 5천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15만 5천원에서 20만원, 16만원에서 20만원, 16만원에서 19만 5천원. 요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야 FCBJ 반도체 기판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날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알고 계신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뒤늦게 이제 호재가 타는 거예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